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다들 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처음 시도를 해보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고민 상담에 대한 얘기를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심리 상담사이기도 하고 제 책이나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걸 보시고 이메일이나 뭐 여러 채널로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같이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게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고민인 것 같다. 이게 좀 많이들 공유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그걸 영상으로 좀 다뤄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연자분의 이제 고민을 보내주신 분의 그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다루지를 못하다가, 제가 코끼리라는 명상 어플의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민 상담 명상 코너를 맡고 있어요. 고민을 보내주시면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상담 원고를 쓰고 거기에 맞는 이제 명상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코끼리 쪽에서 이걸 영상으로 다뤄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받는 고민들도 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고민들과 맞닿아 있고 좀 저도 나눠보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고민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심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성실하고 꼼꼼하고 머리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연초에 지금 회사로 옮기고 나서 자책을 심하게 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직무 특성상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변수가 많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저의 실수일 때도 있지만 정말 각종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실수나 정황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결국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너무 작아지게 되고 100% 나의 잘못은 아닌데도 항상 내 탓으로 돌려요. 학생 때 학원 선생님이 교통사고라도 나서 출근하지 않을 구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왜인지 알겠어요. 아침마다 교통사고 당하는 상상,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는 상상, 별의별 출근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요. 예전에는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일에 돈도 잘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억지로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 거지 너무 귀찮아요. 먹는 게 힘들어요. 원래 머리만 재면 잠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깊이 못 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릴 김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줄줄 썼는데 사실 그렇게 힘든 일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겨우 이런 일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불안과 걱정에 온 정신이 잡아먹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출근길에 사고라도 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고 제 친구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출근길에 사고라도 나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마치 직장으로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 같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매일매일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지 겨우겨우 버텨내고 계시겠구나 이런 짐작을 좀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 잘 먹고 잘 자느냐는 정신건강에 가장 그 큰 기준이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좀 그 적신호가 있을 때는 일단 먹는 것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먹거나 식욕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막 이 먹는 걸 조절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소화를 못 시키거나 그리고 잠에 문제를 겪게 되죠.
뭐 불면증이 있기도 하고 잠을 깊이 못 자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무기력해짐이 이제 너무 많이 자면서 이제 일상이 균형이 깨지죠.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 같아요. 많이 지금 힘든 상태고 의욕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것, 이건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라는 뜻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 출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자책감인 것 같아요. 지금 내 탓으로 많이 돌린다고 하셨고, 얘기 중에 그렇게 힘든 일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겨우 이런 일들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게 그 전형적인 자신을 탓하는 이제 이 문장이죠. 이런 말이 되게 자신을 자책하고 이제 꾸짖는, 이게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이거잖아요. 너 이거 힘들어할 만한 일도 아닌데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뭐 밥도 못 먹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내 안에서는. 안 그래도 에너지도 없는데 나를 계속 이렇게 막 꾸짖고 비난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지. 직장 일에서 일이 틀어지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원래도 변수가 있지만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일들은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이 이제 해결되어 가기도 하고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일들이 계속 이제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 뭔가 어그러지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당연히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뭐 조급하기도 하고 뭐 화도 나고 괜히 이거를 누가 내 탓으로 돌리면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일이 안 돼.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 자신에게 화살을 이제 겨누어서 나를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경향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그 타인이나 세상을 탓하기에는 조금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어린 아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린 아이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뭐 부모님이 계속 싸워요.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운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다들 부모를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놓고 이렇게 제대로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할 텐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아이는 부모를 비난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이에게는 이제 부모가 큰 세상이고 나를 돌봐주는 이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비난하기에는 너무 그 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화살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야.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남 탓을 계속 하기에는 뭔가 되게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화살이 나에게 왔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 가능한 존재니까. 타인과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반면에 나라는 존재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비난을 하고 나를 꾸짖고 타박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이제 드리면서 제가 쓴 원고에는 내 마음을 좀 거리를 두고 이해해 보셨으면 하는 걸 좀 권했어요. 어떤 아이가 지금 이 매일매일 가는 직장을 가는 걸 너무 이제 힘들어 하는데 그걸 감내하면서 살고 있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거리를 두고 마치 타인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괴로울지, 이 아이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힘듦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하지 말고 그냥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괴로운 게 사실이고 출근길에 사고라도 나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할 필요 없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근데 그런 사람한테 비난하는 거는 더욱 가혹하다는 거죠. 더 가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걸 헤아려 보다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 나를 상처 주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출근길이 얼마나 지옥 같니. 그걸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소중한 친구한테는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진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같이 힘들어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자신의 고통을 한 발짝 물러서서 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비난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욕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품어주면 좀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네, 그게 바로 에너지이고 의욕이에요. 내가 살만하게 만드는 게 이제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 계속 때리기만 하고 욕만 하면은 누가 그 세상을 살고 싶겠어요.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자신을 돌볼 에너지를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의욕도 다 사라진 상태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에너지를 먼저 회복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하고 좀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코끼리 앱에서는 이제 그 명상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면 명상 앱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앱이고, 이제 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 고민 상담 명상 이 부분도 좀 경험해 보시고 싶고 또 다른 명상을 좀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코끼리 앱을 설치하셔서 그 앱에 들어가면 이제 고민 상담 명상이라는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한 이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명상까지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담당자분께서 앱 그 프리미엄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나눠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냉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쿠폰 등록에 제 이름 김혜령 이름을 쓰면은 그 1개월 무료 이용권이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도 일상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좀 나누고 싶은 고민 상담 주제 있으면 나눠볼 테니까요. 네, 혹시 본인의 이제 고민을 좀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